오늘도 뜨거운 이슈 시원하게 풀어보겠습니다. 킹스맨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고 1년 반이 다 돼가는데 아직 제1야당 대표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아서 언제 만나나 계속 주목이 되는 상황인데,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 만나게 됩니다. 오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시정연설을 위해 오늘 방문을 하게 되는데요. 네. 김진표 국회의장 등은 물론이고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도 참석하는 형식으로 사전 환담 형식의 만남이 성사가 될 예정입니다. 네. 두 사람이 스쳐 지나간 적은 있었는데 지난 대선 이후 처음으로 좀 마주하고 어느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자리는 오늘 처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당 내에서 불참을 비롯해서 여러 의견이 있었지만 이 대표의 결단으로 결론을 내렸다라고 사전 환담에서의 만남 성사 배경을 놓고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전 환담 이거 어떤 자리입니까? 네,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하면서 시정연설을 갖게 되는데, 네. 시정연설을 한다는 거는 이제 대통령이 국회에 방문을 하는 것이고 자주 국회 방문을 하진 않습니다. 대정부 질문 때도 보통 국무총리나 장관들이 답변하기 때문에 국회 방문을 한 김에 여야 대표와 5부 요인, 그러니까 여기서 5부는 국회의장,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이 다 같이 모이는 그런 자리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예. 네, 이 자리에서 일단 인사말을 여야 대표하고 대통령, 국회의장이 1분씩 갖게 됩니다. 1분요? 그럼 만나게 되더라도 국정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기에는 사실은 좀 짧은 시간이네요. 네, 제가 기사를 한번 찾아보니까 2021년에 네. 사전 환담 기사를 찾아봤거든요. 참고로 작년에는 아하. 그 이재명 대표하고 피켓팅 했잖아요. 안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예. 그래서 사전 환담 때 여야 간의 만남이 안 됐었는데 2021년에 문재인 정부 마지막 네. 시정연설 때 기사 헤드라인을 보니까 문 대통령 국회 뒷받침에 깊이 감사 이렇게 돼 있고 사전 환담 화기애애라고 하기에 돼 있습니다. 사전 환담 보통 이렇게 치열하고 뜨겁게 토론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한 20분 정도 오늘 진행이 될 예정인데 여기서 깊이 있는 논의가 오고 간다거나 질의응답이 있다거나 이러기는 어렵지 않을까. 어렵다, 시간상. 일단 대면 자체의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지난해에는 지금 말씀처럼 사전 환담에 불참했는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참석을 하겠다고 결정을 하게 됐을까요? 네, 작년 10월에는 민주당 의원 전원이 검찰 수사에 반발하면서 시정연설에 불참을 했습니다. 아하. 이번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 대표가 환담에 참여하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하지만 참석을 결정을 한 것은 윤 대통령에게 직접 소통이라든지 국정기조의 변화를 야당이 촉구를 했는데 이것을 좀 책임지고 자리에 앉아서 짧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좀 전달을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 소통을 하자고 강조를 했는데 이 자리를 피하게 됐을 때 명분이 없다. 이런 부분도 감안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오히려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 만나는 게 지지율 좀 반등 또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거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개인이 아니라 제1야당 대표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그리고 한간에는 이제 피의자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 지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유로 그동안 만남을 하지 않았다라는 설명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기소가 다 돼서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이 대표를 만나는 것에 반대하는 쪽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인데 대통령이 결단을 하면 지지층도 어느 정도 수긍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자, 여태까지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혹시나 그 요청을 하면 성사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네, 최근에도 대통령실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있는 야당 대표를 대통령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불공평한 메시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예. 예전에 거부 입장은 그대로인 것으로 일단 보이고요. 다만 이제 글쎄 이번 만남이 사전 환담이 영수회담으로 이어진다라고 했을 땐 굉장히 불투명한 것이겠지만 일단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영수회담을 못한다는 이유로 사전 환담까지도 할 수 없지는 않지 않느냐. 아하. 이 생각 때문에 하는 것일 뿐이고 이번 사전 환담 때문에 성사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것으로는 좀 현재로서는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대통령 시정 연설인데 그 전에 이제 사전 환담 얘기를 했고요. 자, 결국 오늘은 시정 연설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내년도 657조 예산안에 담겨져 있는 취지와 주요 내용에 대해서 시정연설이 담고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연설 이후에 또 총선의 전국이 본격화되고 있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번에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서 무엇을 제기할 거냐. 가령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총선에 개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예. 공무원으로서의 정치 중립 의무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윤 대통령이 총선 전에 국정기조에 대해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좀 그런 순서로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산안을 제시한 이후에도 연말에 심사가 끝날 때까지 여야 간에 또 강대강 대치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의 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또 주목해 볼 점이 있습니다. 신사협정이 잘 지켜질지 이 여부인데요. 민주당은 벌써부터 오늘 뭐 시정연설에서 피켓 시위에 나설 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원래 여야 신사협정에 예. 따라서 서로 고성이나 야유를 자제하고 그리고 피켓을 들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놨었는데요. 네. 근데 민주당에서는 본회의장 바깥에서 피켓 시위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또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피켓 시위의 주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예산 편성의 바로잡기 등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의원 총회를 거쳐서 피켓 시위에 나서게 되는데 만약에 피켓 시위가 성사가 될 경우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신사협정 파기다. 이렇게 반발할 가능성이 높게 전망되고 있습니다. 신사협정이 파기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이재명 대표와의 만남을 하루 앞두고 또 시정연설 하루 앞두고 국무회의를 주재를 했는데요. 민생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자, 이제 국정 운영 성과 좀 뚜렷하게 해보이겠다. 뭐 이런 의미라고 봐야 되겠죠? 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네. 국민의 외침, 현장의 절규에 신속하게 응답하는 것보다 더 우선적인 일은 없습니다. 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결국 민생을 강조하기 위한 회의였다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중동 순방 성과를 공유하는 한편으로 민생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참모진들이 민생 현장을 최근 방문했었는데 여기서 나온 국민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 왔다라고 하면서 주요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구체적 수치까지 거론하면서 전 정부, 문재인 정부죠. 또 현 정부를 또 비교를 또 했네요. 네, 고용률 통계를 갖고 왔는데요. 15세 이상 인구 전체를 분모로 하고 취업자 수를 분자로 하는 고용률인데 62.6%다. 이것이 역대 어느 정부와 비교해도 가장 높다. 라고 밝혔고요.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 혈세를 막대하게 투입을 했는데도 취업자 수 증가폭이 21만 명에 불과했는데 이번 정부는 1년 6개월 만에 민간 주도로 52만 6천 명 신규 취업자가 증가했다. 네. 이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ILO 국제노동기구죠. 차별금지협약 탈퇴 요청 또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민생 현장의 주요 목소리를 언급하면서 선택적 민생 소통 아니냐 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네, 대통령실 참모들이 수집한 민생 현장의 목소리 일부를 소개했는데 네. 그중에 두 가지가 특히 좀 두드러졌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식당에서 ILO 조항 탈퇴를 호소했다. 그러니까 ILO 조항 중에서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은 동등하게 지불해야 된다. 네. 이 조항을 탈퇴해야 된다는 이걸 의견을 탈퇴해야 된다. 네, 그런 예. 식당 자영업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전했고요.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해서 소규모 사업장에서 두려워하는 목소리가 있다라고 네.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 목소리를 전한 입장에서는 그 사람 입장에서 이제 민생 경제 정책이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또 거꾸로 보면은 이제 ILO 협약 같은 경우는 노동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렇죠. 국제 협약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경우는 사실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2년간 유예가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민생 경제 정책이다라고 했을 때 이제 찬반이 부딪힐 수 있는 영역인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제 윤석열 정부의 기존 기조를 계속 이어가는 그런 또 물론 인용이기는 하지만 네. 그런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 또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은행권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드러냈습니다. 자, 이번에 처음은 아닌 것 같은데 뭐 종노릇 이런 표현까지 썼더라고요. 네, 고금리로 어려운 소상공인들께서 죽도록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대출 원리금 상환에 갖다 바치는 현실에 마치 은행에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라고 하는 소상공인들의 반응을 전했고요. 지난주에 마침 5대 금융지주 실적 발표가 완료가 됐는데 네. 사실 고금리 시대를 맞아서 은행권은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지적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동안 은행권 지금 상생금융하겠다 얘기를 했었는데요. 결국 횡재세 도입 가능성 높아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네, 사실 횡재세 도입 가능성이 거론이 되면서 네. 주요 금융지주 주가가 줄줄이 하락하는 그런 현상까지도 일어났는데요. 근데 다만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현장 목소리를 전달드리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라면서 어떤 정책과 직접 연결을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횡재세 도입과 연관성을 일단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횡재세처럼 이제 직접적인 조세는 아니라 할지라도 어떤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이라든지 또 소상공인 대출 보증기관에 대해서 금융회사가 법정 출연을 하는 그 요율을 상향시킨다든지 이런 정책들은 추진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관심도가 높았던 게 연금 개혁입니다. 지난 27일에 정부가 국민연금 개혁안 발표를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모수가 담기지 않으면서 숫자 빠진 맹탕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반박을 했습니다. 네, 연금 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최고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서 과학적 근거를 축적을 했고 또 심층 인터뷰 여론조사를 거쳐서 철저히 국민 의견 조사했다. 방대한 데이터 자료가 만들어졌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네. 연금 개혁을 꼭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도 전임 정부하고의 차별화 내지는 전임 정부에 대한 비판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정부는 연금 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해 갈등만 초래했다라고 하면서 우리 정부는 이런 사례를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 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히 준비해왔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경기도 김포시 이야기입니다. 자, 경기도 김포시가 서울시에 편입이 된다. 이런 공론화 사업이 추진된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정확하게 좀 전해 주십시오. 네, 일단 이 요구의 맥락이 있는데요. 경기도가 면적이 굉장히 크고 인구도 많다라고 그렇죠. 하는 그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한간에서 계속 이제 경기도 분도, 남북도로 분도해야 된다라는 북도 그런 남도로 갈라진다. 이야기가 예. 있었고 본격적으로 김동연 도지사의 경기도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어느 정도 본격화하는 네. 이런 논의를 해왔는데, 근데 이 속에서 이제 김포시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러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아니라 서울 쪽으로 편입시켜달라라고 아하. 하는 이런 여론이 김포 지역에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김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만들어질 경우에 고양시, 파주시 뭐 이런 지역들이 네. 포함이 될 텐데 사실 김포는 이 지역들하고 연접해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강서구하고 인천 계양구 쪽하고 붙어 있고 예. 다른 경기도의 시군하고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렇게 하는 김에 서울 쪽으로 편입시켜달라 이런 요구가 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김포 소속 지역들이 다른 지역으로 편입된 사례가 좀 있었습니까? 네, 1963년에 예. 김포의 양동면, 양서면이 서울시로 편입이 돼서 각각 양천구, 강서구에 포함이 됐고요. 아, 여기에 양천구, 강서구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포 지역이 일부가 이미 서울시로 편입된 역사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편입된 경우도 있는데 오정면은 부천시로 편입이 됐었고 계양면, 검단면은 인천시로 편입이 됐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의 김포의 일부 지역들이 각각 서울시, 경기도 쪽, 인천시 쪽 이렇게 갈라졌던 역사가 있는데 이왕에 이렇게 편입된 적이 있을 만큼 연접해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 마저 편입되는 게 낫다라고 하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서울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서울시는 좀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입장인데요. 예.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지난 23일에 서울시 국정감사가 있었을 때 이 편입 논의는 서울시가 아닌 김포시에서 시작이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시작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도 김포의 김병수 시장을 조만간 만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이걸 꼭 하자고 하는 주장을 한 건 아니지만 김포와의 논의는 해보겠다. 이런 입장으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특히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 입장이 나왔던데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어제 오후에 경기도 예. 김포 한강 차량기지 1층 대강당에서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해결사 김기현 하는 네.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일단 주변 도시들의 생활권, 통화권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서울시와 같은 생활권이라고 한다면 주민 편의를 위해서 절차를 진행을 한다. 원칙적으로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고 한다라고 그러니까 당론화 가능성을 내비쳤고요. 그리고 오늘 중앙일보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관계자가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광명, 하남까지도 서울에 편입하는 메트로 서울. 서울이 엄청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실 이제 행정학계에서 광역시가 기능이 세기 때문에 광역시 주변 도시를 광역시로 편입시키자라는 아이디어는 나왔었는데 네. 근데 서울특별시는 광역시들하고도 좀 다르죠. 인구가 더 많고 큰 지역이기 때문에 다소 파격적으로 들릴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였습니다. 자, 그나저나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이 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이 편입 과정은 뭐 만만치 않은 과정이 예. 될 텐데요. 일단은 주민투표를 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거나 아니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거나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특정 지역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김포시 주민들 당연히 뜻을 물어야 되거나 혹은 지방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네. 그리고 김포가 속해 있는 경기도 그리고 김포가 편입을 하려고 하는 서울 이렇게 세 지역이 지방의회 동의 또는 주민투표 통과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거치면 국회에서 관련 법률을 제정해야 되는 몇 가지 단계별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법률까지 지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정부가 서울 확장 억제 정책 펼치고 있는데 이게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김포 지역 여론부터 수렴을 하는 것이 먼저일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포시가 서울 편입과 관련된 대시민 간담회를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수시로 간담회를 해서 의견을 수렴을 할 예정입니다. 또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도 초청을 해서 토론회를 열기도 하는 그 김포의 일정이 있겠고요. 이것을 이제 당론으로 만약 국민의힘이 추진을 하게 된다면 정부 입장으로 관철이 될 수 있을 거냐 이것이 또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킹스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김수윤 평론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1부 마치겠습니다.